334 법칙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김영석입니다. 요즘 유행인 간식이 있죠? 탕후루.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끈적끈적한 탕후루를 먹으면 치아가 어떻게 될까요? 치아 충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당분과 산성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거나 탄산음료를 먹으면 충치에 잘 걸리죠. 탕후루는 신과일을 얼려서 물엿과 설탕을 덮어서 만드는데 이는 당분과 산성의 완벽한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엿처럼 엄청나게 끈적거리는 상태라 치아에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죠. 그럼 충치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치아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탕후루랑 비슷한 간식들이 정말 많죠? 호박엿, 새콤달콤, 카라멜, 젤리. 충치를 발생시킬 만한 과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자들은 평생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안 먹으면 치아에 좋겠지만 그럼 평생이 맛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살 수 있나요? 아무도 그러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먹고 잘 관리하면 되죠. 말은 참 쉽지만 실천이 어렵죠? 그렇다면 제가 수년간 치과 의사로 해오면서 본 구강 관리가 잘 되는 환자들의 습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칫솔질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334 법칙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양치질 하라는 거죠. 하루 3번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3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치질은 음식을 섭취하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밥을 먹든 간식을 먹든 음료수를 마시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 바빠서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잠자기 전입니다. 만약에 저녁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고 그 후에 간식을 먹었다면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에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혀로 인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침이 분비되지 않아 구강이 건조해져 균의 증식이 아주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치아에 치태들이 붙어 있다면 세균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충치나 잇몸병에 많이 취약한데 그 이유는 술이나 안주 때문이 아니라 과음을 하고 양치를 안 하고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식후 3분 내에 양치질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입안에 있는 미생물이 음식물의 당분을 대사하여 산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산이 치아의 제일 표면을 형성하는 범랑질이라 불리는 치아의 겉면을 용해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충치를 일으키는 균들이 침투하여 충치를 유발하게 됩니다. 음식물이 잘 끼는 치아 인전면이라고 불리는 치아 사이면에 충치가 잘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따라서 미생물이 산을 생성하는 활동이 식후 3분 이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식후 3분 이내에 양치질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식후 3분 이내에 양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콜라, 맥주, 과일 주스, 신맛이 나는 과일, 식초가 포함된 음식은 산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자체가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강한 칫솔모 또는 강한 칫솔질로 물리적으로 범랑질을 긁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군 후 30분 정도 지나고 양치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3분 양치질 하는 거나 30분 양치질을 하는 거나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양치질 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칫솔을 선택할 땐 칫솔 머리는 되도록 작으면서 칫솔모는 너무 강한 칫솔모보단 빽빽하게 꽂혀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한 칫솔모를 사용하면 치아를 마모시키거나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치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약은 시중에 파는 일반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의 양은 칫솔모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칫솔에 물을 묻히거나 치약에 물을 묻히고 양치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치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연마제는 치아 표면을 연마해 때와 얼룩을 없애고 치아의 광택을 유지시킵니다. 이러한 연마제에 물이 닿으면 희석이 되면서 농도가 낮아져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치약에는 불소 같은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도 물에 닿으면 희석되어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양치질을 가로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횡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하게 되면 나무에 톱질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 치아가 패일 수 있습니다. 이를 치경부 망우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횡마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은 일반적으로 회전법을 많이 권장합니다. 물론 교정 환자, 잇몸 질환 환자에 특화된 양치법도 있지만 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전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에 45도 각도로 밀착시킨 후 치아 표면에 원을 그리듯 쓸어내리는 칫솔질법입니다. 윗니 같은 경우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손목을 돌려 치아당 5에서 10회 칫솔질을 합니다. 안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 앞니 안쪽은 칫솔을 세워 아래 위로 쓸어줍니다. 음식물을 씹는 치아 표면은 좌우 왕복 운동으로 5에서 10회 정도 닦아줍니다. 칫솔의 교체 주기는 보통 3에서 6개월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단 칫솔모를 보고 교체 유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빗자루 털이 많이 빠지고 벌어져 있으면 바닥이 잘 안 쓸리겠죠? 마찬가지로 칫솔모가 많이 빠지고 벌어져 있으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 잘 안 하시는 환자들에게 왜 양치질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사연 없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들 바쁘죠. 그래도 우리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지 않으신가요? 양치질은 소변, 대변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치아를 단기간에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깨끗함을 유지해 주셔야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양치를 3번 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9분이죠?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니 하루에 1%도 안 되는 시간을 치아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